안녕하세요. 경기 의정보호서 민생돋보기 시간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활동상과 경기도의 현안을 알아보는 민생돋보기. 오늘 첫 코너 의정토론 한 이슈에서는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의 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이호경 의원, 역시 성남시 김주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속하신 두 분들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호경 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이세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호경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시환경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의원은 일단 두 가지 역할들을 해야 돼요. 예. 하나는 그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법 기능. 그래서 저희 도의원으로서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는 그 도시주택실하고 환경국의 업무를 저희가 살펴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의 역할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내는 것이고요. 주거 안정이라고 네. 하시면 이제 어디에 네. 주택을 네. 뭐 설립할 그러니까, 것인지 그 문제. 의식주의 중에서 이제 주에 해당되는 예. 이제 사는 곳, 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환경은요? 환경은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그것들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견제, 감시,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덧붙여서 우리 도의원들이 좋은 정책들을 조례로 예. 만들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쾌적한 환경까지 네. 내외 모두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은편에 계시는 김지한 의원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으세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80년생입니다. 80년생. 그럼 몇 살이에요? 38살 됐습니다. 38살. 만으로 치면 36입니다. 어유. 저보다 20살 가까이가 예. 젊으신 분이십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딱 만나면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많이 놀라시겠어요. 배지를 차지 않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비결이 뭘까요? 정치 꿈나무들도 저희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도의원까지 올라가셨는지. 예, 정치 처음 입문은 예전에 그 새정치연합이라고 지금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 출범할 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건설 회사에 있으면서 건설 정책 자문을 서포트를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케이스란 말이죠. 예,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예. 그렇군요. 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들어갈 네. 텐데 잘 부탁한다는 한 말씀씩 네. 좀 드려볼까요? 네. 먼저 이호경 의원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말씀만 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 토론 어떻게 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을 보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개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숙이셨어요. 김지영 의원님. 저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절까지는 안 해요. 마음은 절까지 하고 싶다. 저희 또 상임위 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제가 또 감히 잘 모셔볼 뿐이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또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지역구도 갔다 보니까 많이 또 배려를 해주십니다. 약간 여기서 좀 이렇게. 아쉽게도 당이 다릅니다. 당이 다른 문제. 당이 달라지고 좀 많이 좀 거칠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분위기 더하기 치열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에 앞서서 두 분 나오셨으니까 요즘 어떻게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지 도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경 의원님. 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격정의 그 변화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요. 5월 9일
그 정권 교체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도의원들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보셨나 봐요. 정확히 시간을 그래요? 채우셨습니다. 시간이 어딨어요? 네, 30초 정확히 딱 채우셨고요. 그래요? 네, 생체시계가 몸속에. 김재현 의원님,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으로 당선돼서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제가 최고위원이 되기까지 그 수많은 고충들을 되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많은 의견을 듣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5초 전에 끝내셨습니다. 시간을 오늘 잘 지켜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의정 토론 한 이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더 심각히 파악한 다음에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시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침묵의 살인자, 바람먼지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미세먼지는 불안함을 증폭시켜 외출을 힘들게 만들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소비를 늘리는 등 국민들의 일상마저 바꿔놓고 있는데 특히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경기도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대기오염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오는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미세먼지의 심각성,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뜨거운 입담과 함께하는 의정 토론 한 이슈. 오늘의 주제, 미세먼지의 습격, 그 대책은? 네, 봄이 왔습니다. 꽃들도 이제 흐드러지게 피어서 어서 외출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탓에 답답한 하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봄을 완전히 즐기기 힘들어졌는데 먼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전에 이 미세먼지의 정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경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어떤 녀석들입니까? 기준을 놓고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얘기했을 때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 크기의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 마이크로미터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예.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고,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 미세먼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미세먼지 농도 안에는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1급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미세먼지 자체가 1급 발암 물질이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한 것은 초미세먼지는 구강조직이나 기관지를 통해서 몸속으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그러면? 되고 몸속으로 초미세먼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 네. 환경부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냐 초미세먼지냐라고 하는 구분 자체를 좀 다르게 보자.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아하.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몸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봤던 미세먼지를 부세먼지로 하자. 떠돌아다니는 먼지. 그래서 좀 건강과 밀접한 어떤 초미세먼지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초미세먼지 자체를 미세먼지로 네. 부르는 시대가 네. 오는 것 같고요. 자,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의 대기 환경 상태를 보면 경기도의 그 환경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외신이나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김 의원님 어떻게 지금 수도권 서울의 대기 환경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3월 28일 연구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요, 거기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나라가 이제 한국의 서울,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인도의 델리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미세먼지는 또 이제 대기오염의 중요한 척도이다 보니까 그만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들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으며 서울은 중국의 베이징, 인도의 델리와 함께 공기오염이 가장 심한 3대 도시에 꼽혔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또한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그 관측한 고해상도 위성 그 자료를 축적해서 전 세계 195개 도시의 그 이산화질소 농도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요. 세계에서 이산화질소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중국의 베이징, 그리고 광저우, 그리고 일본의 도쿄, 그리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서울이, 그리고 중국, 그리고 상하이와 함께 세계에서 5번째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서 좀 더 미세먼지가 심한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의원님. 예. 그 서울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서울이 3번째라고 얘기하고 나사가 서울이 5번째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네. 특히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서울이 이제 34mg을 본다면 경기도가 38 정도 되고요. 연평균 말씀하신 거요? 예. 연평균 자료를 보면 그런 건데 그 2017년도 3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가 주의보를 3에 3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20회 했고요. 20회 했고, 그러니까 서울이 3위 했을 때 경기도 20회 했고, 근데 서울은 3일 했을 때 경기도는 9일입니다. 왜 9일이 표가 차이가 나냐면 경기도는 동서남북이 있기 때문에 동부 쪽, 서부 쪽, 남부 쪽 이렇게 권역이 다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개 권역이라서 이게 권역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중복 네, 중복되는 그런 계량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크게 2가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산업화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또 하나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학계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원인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그걸 아주 크게 보더라고요. 크게 국내 요인에서. 보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찾아내낼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는 에너지 정책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 차원이죠. 국가정책 차원이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 얘기로 들어가기보다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좀 천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굴뚝 문제, 특히 경기도에는 공단이 많이 이제 밀집돼 있는데 공장 굴뚝의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도 어떻게 나아질 것이느냐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원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왔고요. 이제 원인을 잡는 대책만 세우면 되는데 먼저 대책을 알아보기 전에 시민 인터뷰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이제 빌라다든지 이런 빌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사할 때 가림막 같은 게 잘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미세먼지가 바로 가까운 주거 지역에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괜찮다, 한쪽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도시라는 곳을 떠나지 못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안합니다. 네, 시민들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표정들에서 답답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 의원님, 작년쯤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종합 대책이라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환경부에서 작년에 방금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대책도 있겠지만요. 포괄적으로 2016년에 발표한 그 제2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기 오염 측정만 설치 운영 지침이라고 따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은 사실적으로 이제 도로변 및 도로 주변 인접 영향을 이제 핫스팟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간이 청소를 확충하겠다.
이런 대안도 있었고요. 측정기를 많이 놓겠다. 많이 설치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뭐 수량적인 측면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제 문제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에 있는 이제 행정 공공기관들의 뭐 차량 이부제 운행이라든지 그리고 뭐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그리고 공사장에 대한 뭐 조업 단축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이제 핵심 정책이라고 이제 내놨었는데,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도 없고 실효적이도 못하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미세먼지를 배로고 봤을 때 그 원인들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발생 원인들은 사실 좀 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차량 이부이라든지 기존에 다 했던 방식들을 그냥 다시 한번 돌려막기식으로 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좀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빨리빨리 피부에 체감되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사실 뭐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지자체의 역할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깨끗한 공기 만드는데 경기도 역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름이 참 멋지더라고요.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작년 9월에 우리가 상임위를 이제 7월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이제 7월 이후에 9월에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이제 발표하고 저희 이제 위원회하고 이제 같이 의논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럼 알프스 프로젝트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사실 공장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도 좀 있고요. 공장 수준도 뭐 2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영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설을 만들어준다고요, 경기도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경기도 내는 1,200개 영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 추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2020년까지 이제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년 200개 사업장 그리고 총 이제 800개의 사업장을 그 영세 사업장에 노후 시설 교체해주고요. 교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밖에 화학 제품 제조업 그리고 염색업 그리고 뭐 섬유업 등의 이제 400개의 사업장에도 또 추가로 320억 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투입을 해서 방지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장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 관련 부분도 요즘 가장 핫하게 쟁점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그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운행도 제한됩니다. 우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됐던 노후 경유 차량 대상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국 등록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연중 90일 이상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유차입니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로 일단 교체하는 것.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주로 요즘 얘기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아무리 생산하고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 충전 인프라가 지금 안 깔려 있잖아요. 충전소의 문제, 그 인프라를 형성하는 부분이 일단 주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소를 뭐 자부담이든 아니면 공공지역 영역에서든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마 실현하고 그만큼의 예산 비중만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전기 자동차 보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걸음마 수준인데 일단 보급소를 그러니까 충전소를 확충하는 문제가 경기도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충전 인프라 부분에서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부나 이제 경기도를 포함한 이제 지자체에서는 사실 이제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구매에 대한 충동도 느꼈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또 구매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초기 구매자들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는데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를 현재는 지금 56개소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은
이제 10배 이상 되는 56개면 많이 적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거죠. 31개시군인데.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은 10배 수준인 560개소로 560개까지. 지금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또 저희가 경기도 의회 안에서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금년 6월 이후에 신축하는 돈에 이제 500세대 이상의 이제 아파트 그리고 주차장 100면 이상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그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주차장도 턱없이 불편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간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 그렇죠. 주차 상당히 연수가 많습니다. 부족한 곳 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충전소를 지금부터 10배 확 늘리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네. 주민과 합의가 잘 될 것인지 네. 이 부분 현실성 문제는 좀 의심스럽다.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호경 의원님께서는 네.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1조가 넘는 예산을 이제 2020년까지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환경국의 기후대기과예요. 예. 그런데 기후대기과 내에 그 미세먼지 전담 팀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에서는 하는데 이거에 집중해서 할 만한 팀이 없어서 전담 부서가 없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발언에서 전담부서 만들어라, 전담팀 만들어라라고 남경필 지사한테 요구한 적이 있고요. 예. 아마 조만간 반응이 전담팀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 전담팀이 만들어질 것 같고 특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만 담당하고는 그런 경기도 전담팀이 필요하다라고 부서가 생각- 필요하다는 네, 예. 아주 실천적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아까 이호경 의원님께서 2020년까지 미세먼지 알프스 수준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어찌 보면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닌가 시민 입장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그래서 뭐 같이 포괄적으로 이제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예. 사실은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앙 정부와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적으로는. 근데 특히 우리 정부를 보면은 미세먼지를 보는 입장차가 좀 현저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환경 규제를 이제 우선시하는 환경부가 있겠지만 예. 에너지 경제성을 따지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을 아하. 거고 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됐던 또 외교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입장차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일단 외교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꾸 에너지 정책에서 자꾸 석탄 발전소 막 늘리려고 하는데 예. 환경부는 안 된다. 네. 근데 결국 산업부 손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추가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예. 전담 팀도 없는데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되게 말이 안 맞는다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 그두 번째로 아까 보면은 이제 국제적인 기준과 정확한 측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 마이크로그램을 지금 공고 수치로 제시를 했습니다. WHO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2배 높은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을 공고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높으니까 사실 예. WHO가 보기에는 미세먼지가 심한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평가되는 부분이 또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 경기도만 봐도 대기오염 측정망 이제 PM10이라든지 PM2.5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에 전체 79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79개소가 예,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7개소만 예. 도로변이라든지 이제 국민들의 생활 범위에 있는 데가 측정소가 있는 거고요. 뭐 공원에 있고 막 이렇게 어디 옥상에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실제로. 공원에만 있어도 다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79개소에 이제 72개소는 예. 진짜 관공서의 옥상 그런 데 다 있다는 거죠. 실제 예. 우리가 다니는 건 도로고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예. 네, 그런 그래서 부분 현실적이지 않네요. 국민들이 피부로 닿고 있고 실제로 호흡하는 그런 거에 정확한 측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측정기를 좀 더 많이 늘려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호경 의원님, 위원장님이시니까 예산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 네. 부분은. 네. 예산이 쉽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측정기 부분에 대해서라도 확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알프스 프로젝트의 그 측정망을 좀 촘촘히 하자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요. 목표 중에.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너무 막연해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는 물 관리가 있어요. 수질 관리. 수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 관리가 이 공기 관리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액체니까. 보이잖아요. 네, 보이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미세먼지나 공기질 문제도 물 관리처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진단하고 그런 조사를 좀 촘촘히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자가 부담률도 높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단속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기질 관리 잘 될 거라고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네. 예, 경기도에 약간 이렇게 감싸 안으시면서 네. 앞으로 잘해라 뭐 이런 채찍질도 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사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각 지자체 뭐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요.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요. 근데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산하는 뉴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네. 검색을 해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미세먼지가 극심하면 아예 야외 수업을 못하게 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는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찌 보면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뉴스 생산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대책을 하고 있다 발표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일단 언론 환경이 더 좋고요. 경기도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님들이 대통령 후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다양한 방식들이나 다양한 좀 제도나 뭐 다양한 좀 정책들을 많이 좀 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예, 지금보다. 근데 경기도에 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도 경기도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 운동장을 포함해서 미세먼지가 더 운동장에 먼지까지 포함돼서 나온다면은 더 그 악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활동 계속해서 해 나가실 텐데 이 환경 문제, 특히 대교 오염 문제에 관해서 어떤 활동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지 먼저 위원장님이신 이효경 의원님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환경국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알프스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제안한 게 에코도로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근데 알프스 프로젝트에 그 내용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경유차를 뭐 대체하고 그다음에 저감하고 뭐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는 예산이 들지만 예. 에코도로를 만드는 건 비예산 부분으로 알프스 프로젝트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코도로는 뭐냐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도로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의원들은 30여 개 시군을 다니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출퇴근으로. 예,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운전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그 기름값을 절약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리막길은 가속 페달 안 밟고 길 따라가도 뭐 80km 정도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경기도에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알프스 프로젝트 안에 에코도로 그래서 6개소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걸 이제 보람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대민 접촉이 많고 그다음에 예. 공무원들하고 다른 그 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예산이 꼭 들지 않더라도 네. 아이디어, 특히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서 좋은 정책들 네. 많이 만들겠다는 말씀이셨고. 김재현 의원님은 어떤 활동?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제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중치를 어디에다 먼저 줘야 되냐, 그런 우선순위가 좀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대책들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관리가 필요하려면은 이제 국가 재난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재난으로 그쵸. 격상시키자는 말씀. 격상시켜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개질을 기대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딱 둬서 하나 딱 정확히 몰아서 예. 정확히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의 한 줄 평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의원님,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네,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숨 좀 쉽시다. 편하게 숨 좀 쉽시다. 예. 이효경 의원님. 저요. 대한민국의 환경은 미래의 경쟁력이다. 환경은 경쟁력이다. 미래 경쟁력이다. 환경이 곧 산업이고. 경쟁력이다. 네,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오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두 분의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요, 원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고 네. 어떤 대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것인지가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당국도 중요하고요. 네. 도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두 분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네. 위원장님이시고 가장 젊은 분이시니까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도정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하늘을 본 것이 언제인지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 탓인데요. 공기청정기와 그리고 마스크가 필수가 돼버린 2017년. 과거 SF 영화에서 봤던 암울한 미래상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내 돈 내고 해결해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경기 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